자, 우리 교재 12강을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일단은 니네가 140페이지 쪽에다가 내용을 조금 140페이지 한번 펴봐.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 도표 관련된 거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옆에다가 먼저 계층에 대한 걸 하나 좀 확인해. 자, 계층은 어떠냐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겠지만 우리 상중하 계층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일단 계층을 보면 우리 계층이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 알았지? 그러니까 야, 내가 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일단 이 계층 이동에 대한 건 어떠냐면 이거야. 우리 수평 이동이 있고 얘들아 우리 수직 이동이 있어. 수직 이동. 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평 이동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상에서 상으로 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중에서 어떠냐면 중으로 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하에서 어떠냐면 하로 가는 경우 하나. 알았지? 그러니까 야,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옆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야, 근데 얘들아 수직 이동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니네가 꼭 기억해야 돼. 상승과 어떤 하강 이동의 경우. 야, 근데 이거는 뭐 암기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먼저 상승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야,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 세 가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줄게. 하에서 어떠냐면 중으로 가는 경우 하나. 자, 그 다음에 하에서 어떠냐면 상으로 가는 경우 하나.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에서 어떠냐면 상으로 가는 경우 하나. 자, 그러면 내려가는 경우를 한번 보자. 상에서 중, 상에서 하, 중에서 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마. 알았지? 상에서 중으로 가는 경우 하나. 자, 그 다음에 상에서 하로 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중에서 하로 가는 경우 하나. 이렇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에 대한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좀 확인해.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는 간단하게 좀 적어놔. 얘들아, 최근에 이 내용과 관련된 걸로 우리 시험 문제, 수능 문제 물어봤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다. 지금 상중하 계층을 A, B, C로 놓은 다음에 그 계층에 대한 걸 분석하는 게 나왔어. 그래갖고 니네가 생각하는 거야. 상층은 무슨 경우만 나타나니? 내려가는 경우만 나타나지. 그치? 얘들아, 하층은 올라가는 경우만 나타나지. 그럼 중층은 어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까? 야, 니네들의 현재 성적은 상층이어야 되니 중층이어야 되니 하층이어야 되니? 현재 니네들의 성적은? 중층이에요. 아니, 니네들의 성적은 지금 현재 하층이어야 돼. 야, 하층은 무슨 일만 남았니?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들의 지금 성적이 어떠냐면 상층이면 안 돼. 상층은 뭐야? 수능 때까지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니네들의 성적은 뭐라고? 바닥이야. 어찌됐든. 야,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얘와 관련된 거에서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계층과 관련된 거 계층 구조 하나만 좀 얘기 한번 해줄게. 자, 그래서 일단은 계층 구조는 세 가지가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 경우. 자, 우리 하층이 제일 많아. 이 하층이 제일 많은 계층을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피라미드 계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계층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층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사회는 되게 불안정해. 알았지? 야, 그리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얘는 어떠냐면 우리 봉건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 봉건 사회. 봉건 사회. 야, 근데 니네가 적어놔야 된다. 이거는 현대도 존재하는 거야. 현대도 존재. 현대도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하층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층이 많지가 않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하층이 좀 많아. 야, 내가 알기로 이런 게 있다. 필리핀이 하층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필리핀을 딱 가잖아. 그러면 상층의 2%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떠냐면 걔네 나라 돈의 70% 갖고 있거든. 야, 그리고 걔네들의 치안이 되게 불안정해. 나중에 니네가 필리핀 놀러 가고 만에 하나 어떤 지나가던 애가 돈 달라고 우리 하잖아? 그러면 거의 그냥 무조건 주는 애야. 왜냐면 걔네들 권총 소지가 가능해. 그럼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 이런 게 있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30대 관광객이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필리핀의 마닐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제 핸드폰 보고 있었어. 근데 8살짜리 꼬마애가 오더니 아저씨 100원만 줘요 막 그랬거든. 야 그럼 차라리 그 30대 관광객이 100원을 주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면 상관없잖아. 근데 100원 달라 그랬는데 꺼져 엑스야 그리고 욕을 했어. 그래 애가 다시 한번 달라 그랬는데 그 30대 관광객이 8살짜리 이렇게 때렸거든. 근데 그 옆에서 15 먹은 형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그 형이 필리핀의 깽단이었거든. 그래서 형이 친구 오토바이 빌려갖고 어떤 여분은 30대 관광객 있는 데서 가갖고 탁탁 어떻게 됐을까? 바로 죽었어. 야 그리고 그 범인 잡을까 못 잡을까? 못 잡았어. 왜냐하면 필리핀의 섬이 3,000개래.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진 않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이게 계층 구조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계층 구조도 하나 있어. 자 이건 어떠냐면 우리 중층이 제일 많아.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한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계층은 어떠냐면 안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이게 근대 산업사회에 등장했어. 산업사회. 야 우리나라 사회는 다이아몬드야. 알았지? 야 그러니까 중층이 많기 때문에 어떠냐면 사회 불만이 조금 덜하지. 왜냐면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봤을 때 니네들 다 중층이라고 얘기했어. 야 중층만 되면 야 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차가 있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여보할 정도 할 수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 불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뭐 상층 애들처럼 매일 소고기는 못 먹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지 않니? 맞잖아. 그럼 사람 불만이 없는 거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마지막 계층 구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얘기할게. 이렇게 되는 계층 구조. 이렇게. 자 얘는 뭐가 제일 적을까? 우리 줄이 제일 적어. 알았지? 그래갖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래시계형이라고 얘기하자. 모래시계. 야 그래서 이 모래시계형 같은 경우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알았지? 얘들아 다른 거 몰라도 계층 구조는 조금 적어놔야 돼. 그럼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어디 여백에다 좀 적어놔. 책에는 타원형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내신용이니까 넘어갔대. 자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계층과 관련된 거는 이거야. 이 수직이동에 올라가는 내려가는 경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층은 내려가는 경우만 존재해. 알았지? 하층 올라가는 경우만 존재하지. 중층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계층 구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야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인 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줄게. 그래갖고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보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 표가 완성이 돼 있어. 그래갖고 일단 이런 표를 보면 이거야. 얘가 부모야. 얘가 자녀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각각의 경우로 한번 볼게. 봐봐. 부모 상층이 얼마니? 19명. 알았지? 야 부모 중층이 몇 명이야? 쭉 내려가면 33명. 하층이 몇 명이니? 48명이지. 야 그럼 얘 계층 구조 뭘까? 자 상, 중, 하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부모는 피라미드야. 알았지? 야 그럼 자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자녀 상은 22명. 자 자녀 중은 54명. 자녀 하는 몇 명이야? 24명이지. 그럼 얘 계층 구조 뭘까? 그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였지만 자녀는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지금 상층이 19명 중에 10명은 자녀도 상이지. 19명 중에 10명은 어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은 거야. 야 근데 19명 중에 8명은 중으로 내려갔지. 19명 중에 1명은 또 어떠니? 하로 갔지. 그렇지? 야 그럼 얘하고 얘는 상승 이동한 거니 하강 이동한 거니? 하강 이동한 거지. 그렇지? 야 그 다음에 중층의 경우를 한번 볼게. 자 33명 중에 20명은 얘도 중이지. 맞잖아. 근데 33명 중에 6명은 어때? 하로 내려갔지. 그렇지? 야 그럼 니네가 표시해놔. 얘는 어떠냐면 상승 이동일까 하강 이동일까? 얘는 하강 이동에 해당됩니다.
알았지? 140페이지에다가 적어놔.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층은 48명이야. 자 근데 48명 중에 17명은 없다니 같은 하층이지. 야 근데 48명 중에 26명은 중으로 갔지? 48명 5명은 또 상으로 올라갔잖아.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적는 거야. 얘는 무슨 계층이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상승 이동한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에하나 상승 이동 비율 구하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 니네가 더해봐. 얘를 더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럼 하강 이동 비율 구하라고 하면 얼마니?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요 대각선 있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는 대물림 비율이라고 해. 대물림이라고 적어놔. 대물림. 야 그리고 얘는 계층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계층이 세습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세습되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표가 나오면 이렇게 구해야 돼. 봐봐. 부모의 계층을 알 수 있고 자녀의 계층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대각선 위쪽에 있는 거는 상승이동, 대각선 아래에 있는 건 하강이동이다. 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대각선은 대물림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 자 부모 계층 대비 일치 비율 이걸 좀 물어봐. 일치 비율. 얘들아 근데 니네가 요거는 좀 옆에 적어놔. 뭐가 있냐면 자 대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친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게 무조건 분모로 가야 돼. 이거는 우리 계층뿐만 아니라 인구랑 사회복지에도 무조건 나오거든? 야 그러면 봐봐. 이 대비라고 하는 글자를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다면 이 값이 무조건 분모로 와야 돼. 야 그러면 선생님이 부모 계층 대비 상해 일치 비율, 중해 일치 비율, 하해 일치 비율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야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그랬잖아. 얘는 얼마니 그럼? 19분의 10이야. 알았지? 적어놔봐. 19분의 10. 야 그럼 중은 얼마니? 중은 얼마가 돼? 자 우리 33분의 20에 해당되겠지? 33분의 20. 그렇지? 야 그 다음에 하는 얼마가 될까? 48분의 17에 해당되지. 알았지? 야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 만약 부모 계층 대비가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다. 얘들아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힘들어. 야 그러면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라 그랬지? 그렇지? 이 값이 무조건 분모로 오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중하 값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녀 값이 분모로 와야 되니까 얼마야? 22분의 10에 해당되겠지? 자 22분의 10이야. 자 중의 값은 54분의 20에 해당되겠지? 54분의 20. 자 그 다음에 합값은 24분의 17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무슨 대비값에 대한 말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다음에 그게 무조건 분모값으로 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랑 사회복지 무조건 나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얘와 관련된 값은 요거에 대한 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어느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봐. 알았지? 지금 한번 해봐.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거 도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제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숙제로 같은 걸 내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볼게. 자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잖아. 그러면 자 부모 19, 33, 48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된다. 자녀 22, 54, 24 됐지? 자, 그 다음 부모 계층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니까 피라미드. 자녀는 이렇게 되니까 다이아몬드. 자, 확인해. 상승이동 값은 얘야. 알았지? 상승이동. 다 더하니까 얼마야? 38. 하강이동은 얘야. 그러니까 15지.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모두 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그랬지. 이거는 사회복지랑 인구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 그래갖고 일단은 19분의 10, 33분의 20, 48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요 정도까지 확인해 놓고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걸 한번 보잖아. 그러면 요거야. 부모 계층 비율. 자, 확인해. 30, 50, 20. 맞지?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다이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세대 간 상승이동 비율은 얘니까 22. 그 다음에 얘는 39. 하강이동.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대각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나누면 돼. 자, 그 다음에 야 대물림 비율에 해당되는 거는 대각선이야. 이 대각선과 야 대물림 됐다고 하는 말은 알잖아. 야 부모가 상인데 자녀도 상. 대물림 된 거잖아. 중이면 중 하면 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39. 야 그러면 이거야. 대물림 비율하고 어떤 이동 비율을 합친 값은 100이야. 야 그러니까 야 대물림이 39니까 해당되는 값을 10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동 비율은 얼마가 돼야 돼? 61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자 그 다음 내용.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확인해. 하층의 부모를 둔 상층자입니다. 확인해. 그 다음에 상층의 부모를 둔 하층자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의 합이니까 자 5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랑 2번 문제는 같은 유형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나중에 계산 한 번만 더 하면 이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3번.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계층 비율 구하기가 있는데 자 옆에다가 니네가 하나 좀 적어놔. 계층 비율 구하기. 유형을 내가 3가지만 적어줄게. 자 첫 번째는 어떠냐면 얘들아 상중하의 합은 100이다. 야 이거는 꼭 기억해. 야 그리고 계층 비율 구하기는 옆에다 적어놓으면 얘는 인구 비율하고 우리 똑같아. 인구 비율하고 유사하다. 우리 다다음 주에 아마 인구 계층을 아마 공부할 거야. 인구 통계를. 그러니까 인구 비율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야 그럼 봐봐. 상중하의 합은 100이야. 야 그럼 봐봐. 하를 몰라. 근데 얘하고 얘를 알면 하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어떠냐면 요런 형태가 우리 조금 자주 나와.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이거야. 만에 하나 하분의 중의값이 얼마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하분의 상의값이 얼마가 나왔어. 자, 얘들아 상중하의 합은 100이다. 상중하의 합은 100. 야 그러면 지금 이거 구할 때 우리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떠냐 암산으로 막 계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야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어. 어떠냐면 이거 구할 때는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 알았지? 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로 맞춰주면 돼.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로 맞춰주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알았지? 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만 같이 한번 해줄게. 하나만. 얘만 같이 해준다. 자 일단 하분의 중의값이 어떠냐면 6분의 1이야. 자 내가 이거 하나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하분의 상의 값이 얘들아 2분의 1이야. 야 그러면 상중하여분 100이라 그랬잖아. 암산으로 해도 돼. 근데 암산 못할 것 같은 거 확인해. 자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놓고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 맞춰주면 된다 그랬잖아. 확인해. 얘하고 얘가 같은 계층이지.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 숫자를 맞춰줘.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6이 되면 얘 얼마가 돼야 되니? 3이 돼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상은 얼마야? 3. 자 중은 1. 하는 6이지. 무슨 계층이야? 모래시계지. 그렇지? 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얘하고 얘를 한번 구해봐. 얘들아 이거 직접 구해봐야 된다. 직접 구해봐. 야 못 구할 것 같으면 손 들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지. 나중에 혹시나 너 하러 갈 때는 거기 있는 거 가지 말고 마냥 못 찾겠어. 알지? 그 선생님이 꼭 얘기해 줄게. 왜냐면 그 대치에서 아는 선생님이 부탁하면 30분에 주고 1시간 반. 정말 그랬어. 나중에 네가 알았다가 못 찾겠어. 왜냐면 제대로 될 때 가서 해야 어차피 비용 같이 주더라도 제대로 될 때 가서 해야 붙잖아. 한 번에 붙을 때 지금 형이 1년도 무슨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야. 한 방에 붙을 수도 있는 애를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학생들이 잘못 하도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잘못 넣어서 아깝네. 야 같이 한번 해볼까? 일단은 요거 하나만 더 해줄게. 하나만 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하분의 중의값이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하분의 상의값이 얘들아 6분의 1이다. 6분의 1. 야 그럼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 그럼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6이면 얘는 3이야. 그럼 상은 1, 중은 3, 하는 6 이렇게 되겠지. 136이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니네가 조금 익혀놔야 돼.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얘기하면 136, 그 다음에 시국은 자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얘하고 얘는 간단한 거야. 근데 요즘에 문제 나오는 거는 얘들아 요거다. 요거. 알았지? 그래갖고 세 번째 해당되는 유형은 이거야. 어떠냐면 얘들아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만약 4분의 1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이 중에 뭘 구할 수 있니? 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암산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해. 상중하의 합은 얼마가 될까? 하의 합은 100에 해당되지. 상중하의 합 100이잖아. 야 그럼 니네가 확인하는 거야. 얘가 4야. 하는 얼마는 1이지. 둘 다 얼마야? 5지. 야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2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20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됐니? 80이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거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요즘에 인구 문제에 이게 꼭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원래 수능 문제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 계산법이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올해 분명히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은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 A 더하기 B분의 C. 얘들아 C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물어봐. 같은 거 아니니? 맞잖아.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그러니까 작년 EBS랑 평가원 문제는 이걸 냈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어. 야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중에 내가 얘만 구해줄게. 그렇지 하나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화분에 어떠냐면 3 더하기 중이 자 우리 1이야. 1은 1분의 1이지. 야 상중하야고 얼마야? 100이잖아. 야 그럼 니네가 확인해. 얘네 둘을 더하면 2야.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자 50을 곱하면 10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50분의 50. 그럼 하나 얼마니? 50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자. 자 상분의 어떠냐면 하 더하기 중이 1이야. 9야. 야 9는 1분의 9지. 그치? 야 그러면 얘는 자 10분의 90이 되겠지. 얘들아 한번 확인해. 상은 50이다. 하는 상은 10이야. 그럼 중은 얼마야? 40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야 저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은 이걸 물어봤어. 얘가 9잖아. 선생님 왜 1분의 9예요? 이걸 질문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해줘. 야 1분의 9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정말 해맑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줄 있어. 그 학생이 이것도 질문해서 나한테 선생님 x-5가 어때요? 3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야 x는 어떠냐? 8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8이 돼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 그럼 내가 야 넘기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게 뭐냐면 얘가 체육하는 애였어. 운동 선수였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수학을 진짜 안 했나 봐.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막 문제 풀고 그랬던 아이가 있어. 요것만 알아도 된다. 예전에 선생님이 계산 문제 풀 때는 애들한테 많은 걸 요구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냥 그냥 곱하기만 좀 애들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어. 어찌됐든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요거 하나 구해줬다. 그럼 니네가 요 세 개는 구해봐. 요거 얘까지.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그거 다 한 애들은 그 다음 문제까지 한번 넘어가 봐. 5번까지. 정한이 너 저번 주 음료수 먹었지? 그치? 도윤아 너 나랑 같이 음료수 먹은 데 있니? 그래? 알았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카드 줄게. 응. 야 계산 안 되면 얘기해.
자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보자. 일단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 됐고 내가 하나만 더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얘. 자 하분의 어떠냐면 3 더하기 중이 얘들아 3이야. 3은 1분의 3이지. 그치? 야 그럼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4에다가 얼마로 곱하면 100이 될지 생각해. 얼마야? 25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25가 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75가 돼야지. 그러니까 하는 25. 그럼 3도 25지. 그럼 중은 얼마야? 50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값에 대한 거 구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야. 알았지? 20, 60, 20, 25, 50, 25.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올해 문제는 얘야. 이거 계산법 꼭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EBS에 이 계층 비율하고 인구 비율 구할 때 다 이렇게 나왔어. 알았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구 비율에 해당되는 것도 유부도, 그 다음 유부도 말만 바꿔서 계산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좀 기억해. 야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 거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직접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확인만 하자. 얘들아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자 이거 모분의 뭐야? 니네가 얘기해봐. 부모분의 자녀값이란 얘기다. 맞지? 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A에 해당되는 걸 보면 자녀가 20이야. 자녀가 20이야. 자 얘들아 확인해. 부모분의 자녀가 3분의 4야. 자 그러면 얘가 20이지. 자 그럼 얘는 지금 몰라. 알았지? 야 얼마를 곱하면 20이 될까? 5를 곱하면 20.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얘는 얼마야? 15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렇게 구하면 상은 15, 중은 25, 하는 60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요 계산법이 한동안은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요즘 계산법은 다 얘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놔. 야 그러면 일단은 계층 비율에 대한 거는 요 정도 내용에 대한 걸로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몇 가지씩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일단 6번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A, B, C 계층이 뭔지 모르지? 그치? 야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자. 얘들아 A가 중이야. A가 중이다. A가 상이야. 자 그럼 얘가 중이야. 그럼 얘가 하야. 자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돼. 야 그러면 일단은 얘는 중이 제일 적지. 얘들아 중이 제일 적은 계층 구조 뭐야? 오래시계지. 그치? 야 그럼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해. 을국에 해당되는 거. 자 얘가 중이야. 자 얘가 상이야. 얘가 하야. 뭐가 제일 많이? 중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얘는 다용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6번하고 7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은 같은 문제다. 6번하고 7번. 얘들아 6번이 9월에 나왔고 그다음 7번이 그 해년도 수능 문제였어.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자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문제가 서로 연결이 돼. 그래갖고 이게 9월에 나왔다가 7번으로 수능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용에서 어때? B가 하고 C가 상이야. 그러면 다이아 모래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을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면 상하중.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면 B가 하면 상하중 이렇게 되겠지. 야 그래서 일단 이 자료가 변형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A, B, C. 야 같은 문제야. 알았지? 맞잖아. 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바꿔도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 보잖아? 그럼 숫자 값을 입력하잖아? 그럼 그래프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어떤 거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같은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단 다이아몬드래. 하층이 상층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갖고 일단은 상하주. 그리고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면 1예측과 2예측이 있다. 자, 그러면 니네가 이제 한번 보는 거야. 1예측은 30, 50, 20. 그다음 20, 15에 65. 그래서 확인해. 자, 1예측은 다이아몬드, 2예측은 모래시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야, 그러면 중간에 한번 끊어. 요거. 자, 1예측대로 된 거에 상층의 비율은 현재 상층 비율의 몇 배야? 3배지. 이거. 야, 그 다음에 항상 문제 풀 때 뭐뭐는 할 때 한번 좀 끊어놔. 그래야지 조금 읽기가 좀 편해. 자, 그 다음에 2예측대로 된 거에 중층의 비율은. 자, 2예측대로 된 거에 중층의 비율은 1예측대로 된 거 상층의 비율의 반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7번에 해당되는 거 됐고, 선생님이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일단 8번에 해당되는 거는 선생님이 내가 힌트 하나만 줄게. 중간 한번 봐봐. 첫 줄에 보면 끝에 모래시계형 계층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대. 얘들아, 그러면 모래시계형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으면 A는 뭘까? 상중하 중에. 중이겠죠? 중이겠지. 그렇지. A는 중이다. 알았지? 자, 그럼 내가 힌트 줄 테니까 일단 8번하고 9번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가. 8번하고 9번까지. 지금 한번 해봐. 한 번 더 보고 적게 해서. 자, 얘들아, 일단 8번하고 내가 9번 잠깐만 힌트 한번 좀 줄게. 일단 8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A의 비율이 가장 낮대. 그러니까 얘는 중에 해당돼. 알았지? 야, 그러면 을국을 보면 중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중이 제일 많잖아. 알았지? 야, 그러면 얘는 다이아몬드에 해당되고 얘는 모래시계에 해당되겠지? 야, 그럼 얘는 피라미드잖아. 야, 그러면 요거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B가 상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하가 돼야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한 거를 넘어가면
키라, 모래, 다이아. 이런 식으로 된다. 야,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요거 안정성이 가장 높아. 경계 계층 구조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더 볼게.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상층의 인구가 가장 적지.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자, 근대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거. 경계 계층 구조는 가불의 계층 구조와 달리 산업사회에 나타나지. 그렇지? 다이아몬드는 산업사회에 등장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게 9번 문제로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볼 거거든. 그래갖고 선생님 일단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같이 한번 보자. 자, 요거는 내가 힌트 요거 하나만 먼저 줄게. 알았지? 요거야. 요거. 요게 힌트야. 자, C에서 어떠냐면 A로의 이동. 얘들아, C에서 A로의 이동이 있고 B로의 이동이 있어. 알았지? 야, 그러면 C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중이지. 야, 그럼 얘는 상이 되고 얘는 하가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A, B, C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상중하로 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A에 해당되는 게 하. 자, 그 다음에 B가 상. C는 중이야. 그래갖고 일단 이거를 상중하에 맞춰갖고 니네가 표를 다시 완성하면 우리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9번하고 10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이거 상중하 맞춰갖고 다시 표를 완성해야 된다. 여기다 쌓아줘. 상상가 여기다 상상가 얼마? 중중가. 아니지 중중가. 상상거든요. 그죠? 자, 중주거. 그렇지. 그럼 이제 네가 하고 상해. 자, 여기에서 중해가. 그렇지? 상해 하에 나오지. 맞췄어. 그치.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니네가 이제 표를 다시 한번 조금 완성을 해봐. 근데 완성할 때 상상값을 먼저 적어봐. 자, 그 다음에 중중값을 그 다음에 적어. 하악값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값도 구하면 돼. 그러면 상의 중의 값, 상의 하의 값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0, 4, 3,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을국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똑같이 상상값하고 중중값, 하악값을 구하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거 P라 모래. 그 다음에 상승이동은 7이야. 상승이동 6이지. 자, 하강이동 5지. 8이야. 됐지? 야, 그래서 일단은 니네가 이게 수능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 수능 문제는 예전에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든 문제 중에 하나야 또.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자.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10번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재작년 9월 문제 나오고 수능 문제랑 또 연결이 돼 있어. 알았지? 확인해. 세대 간 이동은 가다. 알았지? 세대 내 이동은 나다다.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은 이거야. 엄마가 가난했어.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세대 간 올라갔지. 그렇잖아. 야, 그 다음에 야, 20살에 나는 가난했어. 근데 50에 나는 부자가 됐어. 그러면 세대 내 이동은 어떠니? 올라간 거지 또.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확인해. 지금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를 보래. 자, 그러면 세대 내 이동은 어때? 얘하고 얘를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거기 중간에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줄게.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이다. 보여 안 보여? 중간에 확인해.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이다. 보이지? 그럼 그걸로 ABC를 판별할 수 있어. 야, 그러면 그걸로 ABC를 판별하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알았지? 그럼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0번하고 11번을 한번 해봐.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이라는 거 갖고 ABC를 구한 다음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따져보면 돼. 알았지? 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상, 중, 하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중, B는 하, C는 상이 된다. 야, 그러면 이걸 갖고 여기에 ABC를 그대로 다 적어봐. 알았지? 이렇게 적었지?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돼. 그래갖고 일단은 을국은 다이아몬드, 경은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된다. 야,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럼 니네가 한번 따져봐. 세대 간이동은 내려갔지. 상에서 하가 됐잖아.
야 그럼 세대 내 이동은 어떻게 될까? 하강했지. 이거 따져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래서 을국에 해당되는 것도 세대간을 보면 상승.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승, 하강.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양극화 문제. 맞지?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에 유리한 거. 자, 병이 속한 국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떤 재작년에 9월 문제 나왔거든? 근데 이걸로 수능 문제가 나왔어. 그래갖고 재작년 수능 문제가 11번처럼 나왔다.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하나만. 11번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표시해. 하강이고. 자, 부모 계층은 상이라고 나왔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이동하고 세대 내이동은 모두 하래.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따져줄게. 알았지? 자, 일단은 얘가 상이야. 자, 갑의 계층 구조. 알았지? 부모 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야, 그러면 일단은 세대 간이동하고 세대 내이동은 모두 하라고 나왔지?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따져보는 거야. 얘가 상이야. 야,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얘가 중이 되고 얘가 하가 돼야지만 어떠냐면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지? 왜냐 갑을 봐. 얘가 중이고 얘가 하야 어때? 내려간 거잖아. 그치? 야 근데 A가 만약 상이 우리 하가 되고 얘가 중이 되면 우리 하강이 아니라 상승한 꼴이잖아. 그러니까 A는 중이 되고 B가 상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하가 된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나머지에 해당되는 건 니네가 한번 따져봐. 알았지?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해줬다.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자 10번 한번 해봐. 10번 단애들은 11번 단애들은 12번까지 한번 건드려봐.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상중하가 판별이 되면 여기 내용은 나머지 쉬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각각 계층구조 얘기하면 피라, 다이아, 다이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안정성이 낮은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을의 경우를 한번 봐봐. 을. 세대 간이고. 자, 중에서 상이 됐으니까 올라갔지. 자, 그 다음에 정의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 자, 상에서 중이 됐으니까 하강했지.
자, 그러면 세대 내이동에 해당되는 거면 여기 나왔지. 상에서 중이 됐으니까 하강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병 한번 따져볼까? 세대 간 이동. 얘는 중에서 하가 됐으니까 하강했지. 자, 그 다음 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하에서 상이 됐으니까 상승한 거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얘들아 지금 이게 재작년 수능 문제였거든. 근데 수능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10번처럼 미리 9월 달에 한번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수능 문제 똑같아. 그러니까 계산법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6월하고 9월 중에 새로운 계산법이 있으면 그게 수능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만 꼭 기억해. 알았지? 그러니까 괜히 계층 문제 이상한 거 풀지 말고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된다. 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 볼게. 최근 문제. 가장 최근 문제다. 그래갖고 일단은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 요걸로 A, B, C를 판별을 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이게 문제푸는 열쇠야.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라고 나왔다. 그러면 지금 니네가 이걸로 A, B, C를 판별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표까지 한번 완성해봐.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힌트는 일단은 가장 최근 문제는 이 정도까지 줄게. 그래갖고 12번하고 13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지금 한번 해봐. 자, 내가 12번 힌트 하나만 잠깐 더 줄게. 알았지? 일단은 여기에서 세대 간 이동을 보면 A에서 B,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해 하강했고 A에서 C로는 상승 이동했대. 야,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면 우리 해당되는 게 C가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한번 확인해봐. A에서 B, C에서 B로는 하강 된 거 맞지? 그치? 야, 그 다음에 A에서 C는 상승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중, 그 다음에 B는 하, C는 상이다. 야, 그러면 이걸 갖고 표를 완성해 볼게. 봐봐. 20, 50, 30. 그 다음 20, 30, 50에 해당되겠지. 확인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 하나만 더 보자. 알았지? 내가 하나는 더 구해줄 거야. 봐봐. A에서 B가 10이야. 얘들아, A에서 우리 해당되는 게 A에서 B가 10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에서 C, A에서 C가 10이야. 자, 확인해. C에서 B가 5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구해줬어. 알았지? 자, 그러면 니네가 거기 문제에서 아까 요 대각선 값 있지? 얘가 아까 30이라고 나왔다. 30이야. 거기 문제 조건 보면 나왔어. 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요 표를 다 채워봐. 알았지? 정환아, 빨리 채워봐.
30이야. 이거 왜안 적었어? 25, 30, 25, 30. 자, 얘 얼마야? 20, 30, 50. 자, 얘하고 30. 얘 얼마야? 10.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얘지. 얘 나오지. 대각선하고 나오고 30.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얘가 30이야. 알았지?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30이 되기 때문에 얘는 15가 나오겠지? 야 그러면 얘하고 30이니까 얘 10이지. 얘들아 지금 대각선의 값은 일치 비율이 30%라고 나왔어. 얘하고 3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표를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그래갖고 피라 다이아.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얘는 중상.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면 자, 요거 나머지. 자, 일치하는 자녀수. 알았지? 그래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수 상은 5명. 중 10명. 자, 그 다음에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5, 45.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하나만 더 볼게. 자, 그래서 얘네가 13번에 해당되는 게 작년 수능 문제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힌트 딱 하나만 준다. 지금 얘는 A, B, C가 뭔지 몰라. 알았지? 자, 그럼 내가 갑국만 구해줄게. 얘들아, 요거야, 요거. 요 색깔 표시된 거는 어떠냐면 상승이동을 했대. 상승이동. 자, 그 다음에 요 색깔 표시된 거는 지금 하강이동을 했다고 나온다. 야, 그럼 내가 갑국만 얘기하면 이거 갖고 얘기하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우리 요런 식으로 돼야 우리 나머지 내용 볼 수가 있어. 그래갖고 얘가 중이 되고 자 얘가 상이 되고 얘가 하야 된다. 봐봐. 그래서 일단은 B에서 A. 자 우리 해당되는 거 B에서 A 상승이지. 확인해. 자 그 다음에 B에서 C 상승이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가 또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 중, 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힌트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직접 한번 해봐. 지금 한번 해보자.
얘들아 A, B, C가 각각 상중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중하 골라갖고 해당되는 값을 다시 표로 옮기면 돼. 앞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 이게 빠져가요.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야. 근데 이 풀이 방식은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작년에 선배들도 수업할 때 우리 작년에 계층 문제가 6월하고 9월 문제 특이한 계산법이 없었어. 알았지? 그러면 보통 특이한 계산법이 없으면 기존의 문제 갖고 활용을 하거든. 그래갖고 예전 문제가 활용된 거야. 알았지? 이 문제. 그래갖고 아마 풀이 방식은 어떠냐면 요 문제랑 똑같다. 9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앞에 9번을 한번 넘어가 봐. 자, 9번을 가면 얘는 점으로 표시가 됐잖아. 근데 문제 형태는 똑같은 거다. 지금 계산법은.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 자, 나머지 이제 표를 완성을 하면 요거야. 자, 을국에 해당되는 것도 고르잖아. 그러면 하강 이동을 했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면 하강 이동했대. 그래서 F가 중이 되고 D가 상이 되고 그 다음에 E가 하가 돼야지 이 내용이 맞춰지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D에서 E, D에서 F. 알았지? D에서 E, D에서 F. 내려간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에서 E, F에서 E가 돼야 또 내려가는 거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완성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완성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 상상값, 중중값, 하악값을 먼저 적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 대각선의 값을 얘기하면 10, 10, 2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일단 확인해. 갖고 거. 그 다음에 10, 15, 5. 그 다음 30, 25, 10, 25, 45, 30. 됐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을국 거. 자, 을국 거에 해당되는 것도 얘기하면 대각선 값 얘기하면 50, 15, 50. 그래서
나머지 값 얘기하면 0, 5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 알았지? 그래서 모래 다리야, 피라 다리야. 확인해. 상승 이동. 자, 상승 이동. 그 다음에 하강 이동. 하강 이동. 25, 25. 그럼 선생님이 작년에도 수능 문제 이거 13번처럼 나온 거 딱 봤을 때 이게 애들이 요 정도에 해당되는 자료만 딱 구분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마지막 자료 하나 더 있구나.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이동 비율은 60. 자, 대물림은 40이다. 대각선이 대물림이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중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세대 간 이동. 부모 세대 중층의 이동. 얘는 1층. 이동이지. 10이야. 자, 을국에 해당되는 거. 자, 얘는 대물림. 이동이지. 20이지. 이렇게까지. 그래서 일단 올해 문제도 똑같을 것 같아. 왜냐면 6월하고 9월 문제를 봤을 때 특이한 계산법이 있으면 그게 수능에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다. 알았지? 그래갖고 야, 그리고 옆에다가 니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놔. 나중에 마더텅으로 연습할 때는 야, 제발 엄한 거 공부하지 마. 마더텅에 보면 계층 도표라고 있거든? 그 문제 풀 때는 이거만 풀어. 21, 22, 23, 24, 25만 풀어.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 요즘의 문제가 계층 문제가 정말 좀 쉽게 나와. 근데 괜히 이상한 거 자료 보잖아? 그럼 어려운 문제는 요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공부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게 흔히 말하는 도표 통계 첫 번째 내용이다. 알았지? 그래갖고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선생님 이제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갈게.